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1차 계획행정위원회를 개합니다. 먼저 본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 후 하동군 지방공무원予備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 방법을 위한 여러분의 구도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도 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성 의원님께서 강혜순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한 의원 계십니까? 또 추천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후보자로 선임되신 강희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수락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수락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박희성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간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어서 간사 추천은 감사합니다만은 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민경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성 의원님 추천드립니다. 예, 박희성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한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 대로 당위원회 박희성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성 의원님께서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희성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락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로 추천된 박희성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군의회가 군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도우는 간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지방공무원予備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숙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은숙입니다. 하인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빈소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업무에 많은 고견 주시면 국민과 하동군을 위한 발전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 하동군 지방공무원予備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予備규정의 개정된 주요 내용을 하동군 지방공무원予備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향후 상위 규정인 공무원予備규정 직업기준 개정 시 조례 개정 절차 없이 변경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의 소관부처가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핵심처로 변경되어 개정하겠습니다.
여비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 변경 및 가산징수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산징수조항은 제4조 1항에서 제6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가산징수율 상향 조정은 당초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부정수령액의 5배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의 단서조항과 제6조 4호의 중복 내용을 삭제하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사항으로 예고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이상 예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7월 2일 개최하였으며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7월 4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규제 심사 결과 규제 사무 없으며 성별 영양 분석 결과 항목별 점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조 상시 출장 공무원 여비입니다. 1항 하동군 공무원 중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이하 일행 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5페이지 제7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입니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각 호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6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판 날로 시행한다. 이며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정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두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 하동군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정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결과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공무원 예비 규정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하동군 지방공무원 예비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지급 기준 근거조항을 공무원 예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고 공무원 예비규정의 소관부처를 행안부에서 인사핵심처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부당 수령 시에 가산징수조항을 제5조의 1에서 제6조로 변경하였고 가산징수율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변경하고 공용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출장료비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중복되어 관련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예비 지급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예비지급 변경 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 절차 없이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 2배에서 5배까지 이렇게 징수하는 내용을 토대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지금 전체적인 공무원 여비는 어떻습니까? 다른 주변하고, 다른 시도 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저희 수준은 평균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평균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전에 이야기 들을 때는 좀 수준이 우리가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수준은 정말 평균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에 들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그 수준을 평균 수준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외부에서 부정수급이나 상부기관에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할 때 출장과 시스템을 조회해서 조사한 경우에 나오는 경우에는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현장 출장 갔을 때만 지급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출 대역을 뽑아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올해 2024년도 연말까지 정년도 집행 현황을 비교해서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에다가 전반적으로 여비 수준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 상시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려해서 편성하는데 현재 월행 여부를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20만 원인데 그거는 한 번 더 예산 편성 부서와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정수급은 2배에서 5배까지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비가 평균 수준보다 떨어지는 것은 그 수준에 충분히 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영역에 의해서 일비라든지 실비 수준이 상향 조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적용하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올라갑니다. 예. 예,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예, 박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경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동군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하지만 필요한 생활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1조의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2조의 용어의 정의, 안제 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담기구 구성 운영 업무 범위를, 안제 6조는 지원 기준을, 안제 7조부터 제9조까지는 대장 등 관리, 사무의 위탁 및 지도 감독을, 그리고 안제 10조에는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일 의원님들 간담회시 제시된 내용 검토 결과입니다. 의견 제시 내용은 먼저 제4조 관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그리고 다른 단체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한 결과 반영을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수정안을 보시면은 제4조 운영에 제3항에 신고된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4항에 자원봉사단체 가로 내세의 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 단체가 민원 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동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제5조 관련 업무 범위에 변기, 수도, 막힘 뚫기 등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기일과 그 재료비가 과다하지 않고 직접 처리가 가능한 다양한 소규모 민원에 대한 탄력적 처리를 위해 서비스 내용을 전부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현장에서 즉시 처리 가능한 변기, 막힘 등 업무, 기본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조에 기존 내용 당초 안에 보면은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가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또는 그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에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가로 내세의 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 꼭지, 문 손잡이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2호에는 그 밖에 주민 불편 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 세부 내용은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 운영하면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그 하동군 별천지 빨리처리 기동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정의를 규정하면서 생활민원 사항이란 그 하동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의 제1항에 보면은 하동군수는 군민의 주민생활 불편 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군수는 제2조 제1항의 민원을 전담하는 기동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운영에 보면은 제1항에 민원 신고 전용 창구 기동대의 근무 시간은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항에 보면은 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신고된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항에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단체가 민원 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기동대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기동대의 업무를 보면은 그 제1항에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가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 2호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전등, 콘센트, 스위치, 수도 꼭지, 문 손잡이 등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 2호에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 2호에 부품 교체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 3호에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한 해당 5만원 이하,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중점 지원하는 그 생활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호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3호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호에 고령층 가정 70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로 구성된 고령층 가정, 다음은 그 조손 가정,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 가정, 그 밖에 사회 취약계층으로 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대장 등 관리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 사무의 위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 지도 감독, 제10조에 안전사고 예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련 법령, 7페이지 비용 추계서, 8페이지 재원 조달 방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가 소관, 하동군 별천지 빨리처리 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명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조항과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조례의 목적, 안제 2조, 용어의 정의, 안제 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전담기구의 구성, 운영,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안제 6조의 지원 기준은 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한 해당 5만 원 이하, 연간 20만 원 이하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하게 하고, 안조 7조에서 9조까지는 대장 등 관리, 사무의 위탁 및 지도 감독, 안제 10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고령화 등으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를 빨리 처리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인적이 드문 지역의 순회 방문을 통하여 군의 행정력이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를 높이려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빠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우리 하동군의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차량 리스비하고 이래서 총 한 1억 700만 원 정도. 1억 700. 예, 하반기에. 하반기에만. 예, 하반기 4개월 정도 700.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인원은요? 기동대를 운영할 인원 수는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이제 정규직 한 2명하고 예. 정규직 2명. 그 다음에 기동대 현장팀 한 팀에 2명씩 해서 4명 그리고 이제 콜센터 1명, 1위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 2명. 예, 예. 그러면 기간제 몇 5명하고 2팀입니다. 2팀. 그럼 4명이다,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뭘 한다고요? 기동대 팀 2팀하고 네. 콜센터. 콜센터? 예, 이제 민원 접수하고 이제 요런 콜센터는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기간제 1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무실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사무실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우리 민원과 내에 공간에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현장은 별도로 또 우리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억 700 안에 이 정규직 2명과 또 한 팀에 2명씩 해서 총 5명, 2명, 6명, 7명, 총 7명이네요. 인건비 예. 포함입니까? 예, 예. 7명 인건비 중, 포함해서 1억 700? 예, 5명에 대한 인건비 포함이고요. 아니, 과장님 방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정규직 2명. 2명은, 예, 우리 요 예산이 아니고, 우리 총액 인건비로 진행이 되는. 우리 일반 직원입니다. 2명은. 2명은 우리 직원이고, 예, 예. 정규직원. 예, 예. 그러면 기간제로 해서 총 5명입니까? 예, 예. 그럼 이 5명 중에 1억 700이 예산이 안에 들어가 있단 예,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 700은 지금 예산이 이게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지금 이 조례가 되고 하면은 그 재료 구입이나 뭐 이런 이제 시스템도 다시 체크를 하고 한 9월경에는 현장에 예산은요? 출동을 하려고 지금 그리 예산돼 있습니까? 예산은 이번 그 추경에 신청하는 걸로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동제라 하면은 아까 뭐 화장실 뭐 전등, 화장실 또 뭐 변기, 수도 막힘 이런 거로 돼 있는데 예, 예. 이런 분들은 만일 한다면 이렇게 단순 기술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기를 만지면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전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소규모 생활 불편 이런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고도의 그 기술을 가진 그 5쪽에 보시면 기동대의 업무 중에서 5조 2항 1호에 보시면 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은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품 교체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 이게 빨리 기동대인데 이게 또 제가 말이 조금 안 맞는 게 4조 운영을 한번 보시면 4조 2항에는 이 민원은 빨리 기동되는 그날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당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이제 단순 민원이라도 당일 뭐 예를 들어서 이 조금 복잡한 그런 그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앞에 말씀하신 5조 제2항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도 같으면은 수도 업체가 있고 또 이제 수도가가 있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날 처리가 안 되고 예를 들어 땅을 파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 기동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전담 부서에서 그 분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또 잠깐만요. 그 6조의 지원 기준을 보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정도 심한 장애인,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에 따른 한부모 가족, 고령층 가정 70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그 밖에 사회 취약계층으로 읍면장에 추천받은 사람이라 이러면 지금 이 우리가 그 빨리 기동대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총 현재 그 부자가정, 모자가정 등 해서 그 일단 자료를 체크하고 있는 게 일단은 그 65세 이상 뭐 한 16,600가구 되고 아니, 그다음 그게 지금 방금 취약계층이 6028세대로 아니, 지금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네. 조목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기동대에서 우리 하동 국민을 대상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몇 분 정도 계시냐고, 인원이. 6028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6028세대에. 예, 예. 그럼 6028세대가 맨날 고장나거나 이렇게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개 읍면이 이런 분들한테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빨리 기동대가. 팀이 네. 2팀밖에 없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사실 저도 이제 이 체크를 하면서 조금 이제 예를 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해서 그날 다 처리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그 시스템을 체크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천물점이나 뭐 이제 그 수리업체라든지 가까이 있는 좀 거리가 멀어서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은 같이 그 시스템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과장님, 그 말로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세대가 그 직원들이 와서 누구의 도움 없이 군에서 혜택을 주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콘센트라든지 전등은
정말 어려운 세대는 본인이 못하니까 요즘은 이웃집에서 와서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돈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본의원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충분히 이제 요 부분이 우리 어려운 세대에 예를 들어서 뭐 전구 한 개 가려면 물론 이제 옆에서 와서 해줄 수도 있는데 또 못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안 고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저희들이 근데 이리 사소한 전기 콘센트 화장실에 막히면요 요즘 뚫기 그거 잘 나와 있어요. 그럼 바로바로 가정집이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전등력 가는 거요. 요즘은 다 어르신들도 다 할 수 있지만 또 나이가 많으시고 장애 있는 집에는 뭐 필요하겠지만은 옆에 주위에서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굳이 군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면회 잠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런 게 우리 하동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론조사 자체는 아마 뭐 실시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주변에 이리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 혼자 있는데 아들이 뭐 진주나 창원이나 밖에 있다. 나이 드신 분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몸이 불편하신 분은 전구 한개 갈라 해도 스위치 켜고 달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요즘은 많이 마을 있거든요. 단위로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장님한테 전화하면 이장님이 마을 주민들한테 갖고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동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이장님이나 또 마을 지도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시켜갖고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굳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뽑아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기동대는 군에서부터 출발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옥정까지 가야 된다, 청암까지 간다면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아주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그 마을 주민들한테 돈을 줘갖고 하는 게 더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나.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최초 이제 내용은 물론 저희들이 이제 콜센터에서 받아서 해당 부서에 줄 거 저희들이 할 건 이제 이리 체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저 점수는 이제 방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장님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게 더 가정방문 훨씬 효율적이고 빠를 것 예, 같습니다. 가정방문 저는. 요양사 이런 분들도 뭐 어려운 세대나 노인들 장애인들 많이 가거든요. 이제 그런 분하고 같이 그 접촉을 해서 이제 그 어려운 아니, 상황을 그런 게, 받고 과장님, 제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 두 팀에서 하동군 13개 읍면을 다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시간적이나 모든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전문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전문적이게 해야 되는데, 화장실, 그 다음에 스위치, 전등, 또 수도가 그런 거는 수도가에서 얘기해갖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걸 빌미해서 기동대를 만든다는 게 올바른 일일까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하동에서 옥정에서 민원 왔으면 옥정까지 가면 몇 시간 걸립니까? 근데 이장님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마을에서 그냥 바로바로 조치해 줄 건데 오히려 이장님들 콜센터로 이용하십시오. 뭐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현 환경보호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기현입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 조례 일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국민의 편의 정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5조 2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조항 신설과 안제 12조 2 개방 화장실의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 신설, 안제 13조 개방 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조항 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사항, 입법 예고는 24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 20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2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1항 법 제7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동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와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평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제7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2 개방 화장실의 지정 취소 1항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 화장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개방 화장실 점검 결과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 제목 편의용품의 지원을 개방 화장실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편의위생용품을 편의위생용품 청소비 시설 개보수로 하여 다음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군수는 개방 화장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1. 개방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일정 기간 개방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부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포와 관련 법령 8페이지부터 14페이지 페이지 현행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한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제47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는 공중화장실, 개방 화장실 등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의 2에는 개방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 취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개방 화장실의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과 화장실 이용객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화장실의 관리와 안전시설의 강화 등 화장실 이용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하동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국민들도 때로는 급할 때 참 일반 가정집에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이나 방문객들도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몇 차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섬진교를 지나서 다 구례 방향으로 매하로 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평균 거의 5분 간격에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구례 입구까지 쭉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7군데, 8군데가 길에 바로 그냥 밀착으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작은 송림, 목도 앞에 작은 송림에 가면은 차에 가다가 쭉 내려와서 들어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정말 그런 부분들은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것 같아서, 다음 면에 그 매하로 쭉 한번 올라가 보면서 우리 과장님도 시간 되시면은 그것도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고, 관리도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 나름 관광 명소 주변에, 큰 대로변에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적정한 위치에 이렇게 공중 화장실을 깔끔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령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중 화장실에 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떠나서 가장 이거는 이제 까가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 우리가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실내가 있는 화장실이 있고 경로당에는 실외가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속 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화장실은 바깥에 있다 해가지고 건물 외라 해서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 조례가 된다면 물론 이것도 개방 화장실에 저는 속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개방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중 화장실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물주가 화장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개방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로 본다면은 경로당도 또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그럼 이 조례 통해서 그것도 같이 이 조례에 같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 아마 경로당의 실에는 그 화장실을 수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금액이 굉장히 커질 건데, 예. 이제 이긴 아주 소규모로 저희가 편의용품이나 시설비, 이제 기존 있는 화장실을 조금 손 씻는 거나 이런 걸 개보수를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있거든요. 겁니다. 큰 돈 아니에요. 해봤자 100에서 200 사이인데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민을 갖고 제가 한 2달 정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은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또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거기서 예산을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그 경로당이 도로가나 이렇게 조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용하죠. 거의 관광객이 네. 아니고 마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예. 이상 기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최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科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앞전 행감 때, 저 본의원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들 공중 화장실, 새로 만들고 할 시에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남자 변기수에 비해서 여자 화장실 변기수는 1.5배 합의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동군 관내는 사실 이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설 시에는 이 부분도 꼭 지켜지도록,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설 시에는 꼭 여성 네네. 화장실 수를 네. 넣을 수 있도록.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권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민 산림과장 직무대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이영민입니다. 평소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하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본 조례 제정으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의 4와 시행규칙으로 관계법령을 보고 있으며 다른 시군 입법 선례로는 인근 시군인 구례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22일부터 2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7월 2일 시행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에는 지난 7월 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제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 하동군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4, 제4항에 따라 관리 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수수료는 다음 페이지 별표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 따라서 수수료의 범위는 사업비 50억부터 차등적으로 해서 수수료 범위를 차등으로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50억 이하의 사업비의 경우 사업비의 1,000분의 96, 즉 0.096% 금액을 복한 범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하동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검토 경과,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서 관리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의 법률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하동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는 대행 수수료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예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만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리과장 이재만입니다. 지난 제33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계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42호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으로 사업 목적은 의료 취약지역 보건의료원 건립을 통해 필수 의료 공급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멸 대응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하동군 보건의료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은 하동읍 읍내리 149-1 현 보건소 부지에 연면적 6,502평방미터의 건물 한 동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하동읍 읍내리 149-1 현 보건소 부지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1,702평방미터 부지에 정축 3,682평방미터와 개보수 2,820평방미터입니다. 사업 내용은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재활클리닉, 감염병 대응 시설 등이며 병상 규모는 당초 50병상 이내에서 40병상으로 축소하였고 진료 과목도 10개 이내 진료과에서 3개과를 축소한 7개 진료과입니다. 건축 규모 축소에 따른 건축 공사비와 병동 축소에 따른 의료장비 축소, 진료과 및 병상 축소에 따른 의사 등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사업비는 당초 363억 323만 5천 원에서
17억 6천만 원이 감된 345억 4,357만 3천 원입니다. 지역 유일 공공병원 건립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24시간 응급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등 지역 친화병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공공보건 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종합병원급 지역 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설문조사, 연구 용역 보고회 및 주민 설명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를 수차에 방문하여 공공의료기관 건립 및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부지 집안조사 및 현황 청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 기본 구상 및 도 공공건축 사업 계획을 사전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 생활권 보장과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교통 불편 감소, 감염 및 재난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위기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의료 서비스 이용 지역 간 불평등 해소로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위치도 조감도 현장 사진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주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1. 검토 경과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우리 군의 필수 의료 공급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현 보건소의 증축 및 개보수를 통해 보건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345억 4,300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6,502제곱미터, 증축 3,682제곱미터, 개보수 2,820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재활클리닉 등이며 의료용 규모는 40병상의 7개 진료 과목입니다. 당초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병상은 신개에서 40개로 10개 병상을 줄였고 진료 과목은 10개에서 7개로 3개 진료 과목을 줄였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 4일 사업비와 진료 과목이 축소된 변경계획안을 간담회 보고 후 제331회 임시회에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었고 6월 21일 심사에서 보류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중에서 의료법에 따른 30개 병상 이상 병원의 여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전국 16개 군에서 운영 중입니다.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지정하는 응급의료 분야 취약지는 전국 98개 시군이 해당되며 우리 군도 해당이 됩니다. 관내 의원에서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응급의료 접근성이 열악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하여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려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전국 16개소의 보건의료원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이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 의료 이력 확보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건의료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 위치적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 이력 확보 대책 등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정민경 보건정책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모셔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 진료과 10개에서 지금 변경이 7개 진료과로 축소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7개과 중에 그럼 봉지기와 공보위는 각각 몇 명씩입니까? 예, 저희 의사 인력은 주요 핵심과는 봉지기 3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진료과는 전문의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상설 진료과는 협력병원 파견의사 제도나 시니어 의사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여건상 취약한 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차후 장기적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의회뿐만 아니라 국민들 간에도 지금 찬반 여론이 쟁점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원 건립 후 안정적으로 병원의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도 생깁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인 의료 인력 수급과 의료 인력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 드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입니다. 타 지방 의료원의 경우 몇 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서 4억대 연봉을 제시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의사 수급 부족 어려움으로 인한 고액의 의사 인건비가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222개 중 약 20%인 35개 지방의료원의 약 66%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 과목을 휴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국 신규 공중보건의 배정이 22년 511명, 23년 449명, 24년 243명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 행동 여파로 의료진 채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의료진 수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 보건의료원에도 공중보건의사가 11명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녀온 청송에도 11명, 태안군 의료원에도 12명, 지금 이번에 7월 1일 날 오픈된 단양군 보건의료원에도 15명의 전문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의사 인력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공보건의료 지원 활력화 방안으로 지역의료 지원센터 도입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근무 의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수련, 상담 이런 것들을 수행할 것이며 또 지역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여서 지역의사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지원, 그리고 의사 인력 DB 구축 관리 등을 통해서 의료 취약진 지역 의료를 위해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보건의료원을 건립할 시점 되면 저희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해가면서 좋은 의사들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뭐 대폭적인 지원이 의료원을 이제 저희가 짓고 나면 대폭적인 뭐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좀 토론회가 많이 벌어지고 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실상 그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기는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원 건립에 대한 찬반 의견이 어느 한쪽이 맞다는 답을 낼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게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결정되어야 할 중차대해야 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실행 마치겠습니다. 예, 최명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질의하십시오. 정말 그 보건의료원은 저 역시도 우리 군 단위 지역에는 정말 필요한 의료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염려하는 게 찬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이며 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서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서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적자가 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3년 6월 13일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님이 어떤 포럼을 하시냐면 의대협회 정책포럼 우리나라 지방의 필수 의료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2026년도부터 28년도까지 수도권에 신설된 대학 병원들이 전문의가 1,800명, 그 다음에 의사가 2,700명, 간호사가 8,600명이 신규로 배출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어떻게 충족될 것이며 또 수도권에 몰리다 보면 우리 지역의 의료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염려를 하는 포럼을 해놨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의사 수급에도 별 문제가 없다. 저는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왜?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정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 제대로 모셔올 것인지 저는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해놨냐면 수도권 분원 설립으로 인해서 의사 간호사가 지금보다 더 서울 올라가게 된다면 해당 전력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고 정말 우려스러운 이렇게 포럼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하동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정말 의사 선생님을 제대로 된, 우리는 원하는 게 건물 짓는데 360이 든다, 500이 든다. 그거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이 우리 하동에 모셔와서 진주나 간양의 인근병원에 안 가고 바로 진료를 받아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다 서울로 갑니다. 진주에서 웬만한 것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면 1차 치료 받고 난 다음에 2차 거 하고 난 다음에 하동에 바로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준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더 큰 효과입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모셔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큰 문제거리가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뉴스도 7월 15일자 뉴스에 나왔습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 4억을 줘도 의사 선생님이 없다. 지금 이게 종종 나오는 뉴스거리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모셔올 겁니까? 자신합니까? 네, 지금 의료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저희가 개원하는 시점에 의료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저희도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장담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말 제대로 된 의사 선생님이지 돈이 예산을 얼마 들여갖고 건물 짓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만 잘 지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일 주가 돼야 될 분이 제대로 안 되온다면 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의사 인력 확보라든지 그다음 안정적으로 전문적인 운영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경남도에서도 의료 인력 수급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좋은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적정한 비용으로 멀리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보편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건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보건의료원을 짓고 나면 기숙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안에 기숙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숙사 하려면 또 땅 사고 또 건물 또 지어야 되잖아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들에 대한 그 주거시설이라든지 근로자에 대한 지금 저희 군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센터 건립을 그 지금 그 집을 짓고 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들을 기숙사에 안 오고 그에 포함해서 아니, 쓸수 있도록. 차후에는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할 건데 우선은 사후가 아니라 건물을 지으면은 간호사 그 숙소는 기본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건립 비용 안에는 숙소는 차후에 저희가 확보할 계획이라 지금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 의료원을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할 때 기숙사 그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기숙사가 같이 보여야 되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러면 나중에 기숙사 그거는 어디다 또 땅을 사서 얼마를 그 할 겁니까? 저희가 우선에 할 수 있는 방안, 이게 저희가 지금 건립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군비 재정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고민하면서 또 군에서 하고 있는 그 아유, 과장님. 여건들하고 같이 건물을 지으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와야 되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든다고 어렵다 해서 그럼 그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좀 너무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아까 또 우리 전문위원 또 이렇게 검토를 보고를 해놨지만은, 제가 똑같은 말입니다. 재정 부담, 의료 인력 확보, 그 다음에 운영에 관련한 뭐 심각한 어려움이라든지 또 운영비 적자,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해라 이래 해놓으셨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진주나 간양이나 타 지역에 안 나가도 시간 또 기름 이런 거로 보면은 재정 적자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덕이 훨씬 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똑같은 말이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을 잘 모시고 와야 된다는 게 주요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되면은 간호사 선생님도 요즘 또 구하기 힘들다던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충족을 하실 겁니까? 저희 인력은 이제 저희가 개원하기 1년 전부터 확보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민간 위탁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최대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공공의료원 때문에 그 과장님이 많은 애도 쓰시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건 압니다. 그 중에 또 우리 국민들도 의원님들도 똑같은 마음고생과 또 신중을 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일단 자리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빠른 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상반기, 하반기로 이제 출발했는데 상반기에서 여러 우리 상임위에 계신 분들 있고 뭐 이제 새로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많은 검토와 토론회와 우리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놓은 이런 상태인데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물론 전반기처럼 100% 이해를 못한 부분도 다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상반기 때 이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병상도 줄이고 당초 안에서 이 병력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상임위에서 의견을 내서 이걸 안을 내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온 겁니까? 네, 일단 의원님들의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부합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의료원이 지금 물론 지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이게 정말 우리 보건의료원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게 보건의료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하동에 있어서 특정 계층을 위한 의료원이 아닙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가야 될 의료 수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우리 하동 같은 이런 의료 환경에 있어서는 누구나도 필요한 의료기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 보건위원장도 저는 우리 위원들이 우리 국민들도 생각이 다 반반입니다. 반반인데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 대안 제시도 할 수 있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관입니다. 본 위원장을 생각할 때 저도 이걸 사실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지만은 안 짓는 것보다는 짓는 게 나았다고 제 개인적인 위원장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재해라든지 이런 걸 입었을 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랬으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뒀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돈이 수십억을 들어가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보완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의료가 하동군에서는 엄청난 취약 지역이고, 근데 이 부분에 우리 보건의료를 개원을 해서 우리 국민들 혜택을 보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면 이 돈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국민, 물론 혜택을 보는 분도 계시지만 못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그 보는 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 따진다면 사실 우리가 애속담에 구더기 겁이 나서 장 문다는 그런 말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보고 걱정을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군 예산은 덕을 보기 위해서보다 우리 국민을 위한 혜택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보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남들이 많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자면은 한도 끝도 없고 이 일을 해나가면서 추진이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장을 생각할 때 감사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개업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그 우려와 관심과 기대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번에 이거를 겪으면서 하동군을 사랑하시는 국민들이 참 많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저희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여튼 다양하게 길을 열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소장님, 위원장 생각은 물론 이제 이 병상 크기를 축소시켜 왔는데 위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코로나처럼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타 지역에 다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네. 만약 이런 병동이 또 지어진다면은 사실 지금 이제 병동을 자꾸 줄이는데 사업비가 투입해서 병동을 지으면은 이 병상 개수는
어느 병원을 가도 그 병상은 질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병상을 크게 늘려 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맞춰가지고 우리 의료인이 20명이든 뭐 20병석이든 30병석이든 그걸 다 쓰게 그에 딱 맞춰 한다면은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병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이게 좀 주관이 있으면 강하게 밀고 가셔서 그대로 하시지. 제 심정을 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료가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축소를 시킨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면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많고 하면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크게 늘리가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볼 때는 수정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명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청회를 요청드립니다. 예, 업무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그 보훈소장님 그 자리에서 앉아서 들으십시오. 위원장님. 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게 가결할 것인지는 좀 이따가 하겠지만, 만일에 이게 가결되었을 경우에, 진행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훈소장님의 이 진행 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진행 그렇게- 사항을 중간중간, 예, 그냥 무조건 그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빠른 때로 나와서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희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네. 중간중간 보고사항을 뭐 힘들시겠지만은 왜 와서 하나하나 변경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분명히 생길 것 같고, 또 설계 변경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변경할 때마다 우리 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강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4차 수시분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34회 하동군의 임시회 제1차 계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회를 선포합니다.